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의 평수가 확실히 넓습니다. 50만 불 초반대에 투베드인데 900스퀘어피트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도 파킹낫이 두 개가 있는. 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오세환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이용하시는 한인들의 중심가 놀스로드를 주변으로 그 주변에 4, 50만 불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놀스로드, 흔히 버키틀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데요. 자, 타지에 계시거나 밴쿠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인 중심지 밴쿠버의 놀스로드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로이드 스테이션을 주변으로 한아름 한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인 비즈니스와 서비스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역에 많은 하이라이즈와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놀스로드는요, 포트만 다리를 건너기 이전에도 그레이 밴쿠버 내에서 UBC부터 브렌트우드를 거쳐서 행축의 중심을 잇는 그런 라인이라 볼 수가 있고요. 광역 밴쿠버 전체, 밴쿠버부터 아보츠포드 칠리와까지 전체 광역 밴쿠버 로우 메일랜드를 봤을 때도 광역 밴쿠버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따라서 확장성도 좋기 때문에 아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르스로드 주변의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그 중에서도 중심 중의 중심을 로이드 스테이션 옆에 있는 노르스로드와 어스틴이 만나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2.5km, 3km 이내에 있는 동쪽으로는 아키아, 도보로 한남, 한아름, 그 외에 많은 한인 서비스 업체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홀을 중심으로 4, 50만 불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매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 50만 불대 주택이 요즘에는 아주 중저가 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몰개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몰개지를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냐면요. 5만 불, 최소 1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디파짓도 내셔야 되고 기타 이사하고 변호사비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5만 불, 10만 불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0만 불, 50만 불 정도의 몰개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수익이 연 10만 불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이 되셔야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든지 RRSP로 다운페이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몰개지법이 오는 12월, 15일부터 굉장히 완화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30년으로 디폴트 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받을 수 있는 캡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 50만 불 이내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신규 분양을 프리세일을 사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 범위 내에서는 레벨이나 아이언우드 이런 프로젝트들이 유명하고요. 가격은 원베드룸 기준으로 40만 불 후반에서 50만 불 중후반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분양을 사실 때는 특히 큰 프로젝트를 사실 때는 바로 들어가실 수는 없고 2년, 4년, 5년 뒤에 들어가시는 상황이 맞으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겠고요. 혹은 현재 프로퍼티가 있으신데 나중에 투자용으로 아니면 나중에 집을 팔고 입주하실 분들 이런 상황에 맞으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겠고요. 그럼 최근 경기 불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사들이 디파짓을 퍼센트지를 낮춘다든지 할인 크레딧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덜 붙다 보니까는 원하시는 플로어 플랜이나 청수를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이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유닛 안에 에어컨이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옛날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건평이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원베드가 550 스퀘어피터, 600 스퀘어피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원베드가 450 스퀘어피터, 400대 초반 스퀘어피터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투베드가 600 스퀘어피터 이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건물의 외형이나 건축 공법 등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커튼월이라든지 컬럼이 기둥이 블록 가운데 솟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조가 뒤틀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플랜들을 사시면은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인데 건축법상의 주차장이 맨데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토리지나 주차장을 추가 구매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베드인데도 스토리지가 포함 안 되고 몇천 불 주고 사셔야 하거나 혹은 원베드인데도 1층부터 10층까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되거나 이런 꼼수 아닌 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 안 하시면은 오히려 손해이거나 난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런더리를 벤트 라인이 없는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서 습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빼내야 되는 이런 드라이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조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물을 빼서 버리시는데 번거롭다든지 아니면 버리시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러서 라미네이트가 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옵션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냉장고가 초소형 냉장고가 들어가 가지고 3인 가족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냉장고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기치 않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신규 분양 말고 이 가격대에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뭐 구축, 리세일을 사시는 거죠. 자, 리세일을 구축을 사실 때는 두 가지 방향성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뭐 1, 2년 됐으면 더 좋겠지만 5년 이내에 집들은 거의 새 집이라 분류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10년 이상 오래된 집들을 사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공되지 얼마 되지 않은 5년 이내에 리세일 구축을 사시면요.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신규 분양을 사시면은 아직까지는 GST를 내셔야 되죠. 그런데 완공돼서 한번 오너십이 됐다가 바뀐 집은 GST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GST가 5%인데 1밀리언이면은 5%면 5만 불이죠.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완공된 뒤에 사는 모든 집이 GST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 입주한 이후에 사시는 집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 오너가 컴플리션하고 바로 세입자나 본인이 이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그 집을 팔 때는 구축을 구매하시는 분도 GST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꼭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5년 이내에 된 구축들은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새 집을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구축으로 사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신축 분양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시죠. GST를 세이브하시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바이오 마켓에서는 특히나 잘 찾아보시면은 또 콘도처럼 이렇게 매물이 많은 그런 케이스에는 잘 찾아보시면은 신축 분양받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도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뭐 신규 분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잘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보통 2, 3년 지난 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오너가 잔잔한 하자 보수를 개발사와 협의해서 보수를 다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개발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고치거나 해서 작은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매물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축을 사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혹은 완공된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거나 발생되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합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1m, 2m 침식돼 가지고 시티 인프라가 망가질 정도로 침식이 되어서 시청과 소송이 붙는다든지 또 투베드로 분양했는데 입주해 보니까 원베드 된일 경우 이런 부분도 발생되어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신축 같은 리셀을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구축인데 10년 이상 됐지만 아주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그런 구축 리셀을 사시는 건데요. 버짓이 타이트한데 투베드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깨끗한 것보다는 넓은 집이 더 필요해. 한정된 버짓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래됐지만 잘 관리된 집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넓고 싼 오래된 구축이 빨리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사실 때는 한번 레노베이션이 된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타 공사라는 것이 스트라타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사도 까다롭고 라이센싱도 많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청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려면은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오래된 건물들은 레노베이션이 된 그런 아파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허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트라타보다는 좀 자유롭고 또 공사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구매하신 이후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스트라타는 상대적으로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미리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변형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레노베이션이 한번 깨끗하게 된 것을 사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에 비해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의 평수가 확실히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은 53만 불대인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신규 주택이나 최근에 건물들은 원베드 원베스 500스퀘어피트 정도밖에 못 사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투베드인데 900스퀘어피트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인원수나 꼭 투베드가 필요하신데 버짓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도 예전에는 주차장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에 원베드 새 건물을 살 돈으로 50만 불 초반대에 투베드인데 파킹낫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유닛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수나 그런 넓이나 혹은 방수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900스퀘어피트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오피스 에어리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확인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페셜 랩이라고 하는 건물에 큰 하자가 있거나 어떤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할 때 각 유닛별로 각출하죠. 10,000불씩, 20,000불씩. 그런 스페셜 레비가 있는지 없는지 스트라타 다큐멘터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리포트,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봐서 향후 5년, 10년 안에 이게 큰 게 터지겠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 엔지니어링 리포트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콘도가 관리비가 더 높겠죠. 스트라타 피가.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투베드 아파트인데도 420불 정도 하죠. 요거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도 900스퀘어피트 가까이 되면 요 정도 스트라타 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스트라타 피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잘 관리된 오래된 콘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옛날 건물들은 세탁실이 그 개별 유닛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용 세탁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용 세탁실인지 유닛별로 세탁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스트라타를 통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향후 계획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다음에 버짓, 그다음에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구매를 하실지, 그다음에 그 구매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신규 분양을 사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실지 아니면은 눈으로 나는 보고 사는 게 좋다. 그러면은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을 눈으로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신 뒤에 좋은 가격으로 사시든지 아니면은 한정된 버짓에서 넓고 모든 가족들이 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니즈에 맞는 건물들을 잘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은 성공적인 구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박사 오세환 시연이었고요. 기타 주택과 관련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환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